20살이 되면 부모의 자리는 이제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근데 부모의 자리를 자식에게 계속 지어주면 자식의 독립이 힘들어져요.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집착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두려움.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환님. 딸이 저보고 엄마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채환님, 너무 섭섭했어요. 딸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갓 20살이 되어서 이제 벌써 독립 준비를 하는지 섭섭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딸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마냥 어리게 보고 아기처럼 봤는데 이제 딸이 저보고 엄마 인생을 좀 살라고 했습니다. 채환님, 어떤 마음을 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래, 엄마 알았어, 내 인생 살게 웃으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마음은 너무나 놀랐지만 또 아닌 척 하면서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이 돼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분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엄마 인생 좀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정말 엄마의 인생을 좀 찾고 엄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내 걱정 그만하고 이제 나도 컸고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이 어찌 보면은 이 어머니께서는 엄마 내 인생에서 좀 빠져줄래?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님은 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엄마가 내 인생에 좀 빠져줘, 엄마 그만 좀 간섭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 내가 살아갈게, 이렇게 보셨다면 저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독립을 하고자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한테 더 이상 걱정을 끼쳐주기 싫고 엄마의 인생에서 엄마의 인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중요하든 엄마의 인생도 중요한데 너무 나에게 집착하니까 엄마가 조금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내가 자식에게 엄마의 자리를 항상 유지해 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살이 되면 부모의 자리는 이제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근데 부모의 자리를 자식에게 계속 지어주면 자식의 독립이 힘들어져요. 자식이 제대로 자신의 가지를 펼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집착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두려움, 자식이 다칠까봐의 두려움, 내가 혼자 될까봐의 두려움, 내가 외로워질까봐의 두려움, 내가 20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나와 거리가 소원해질까봐의 두려움.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랑의 한 방향이기도 한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편안해져야 되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탈을 쓴 이 두려움과 엄마의 집착이라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자식은 엄마의 이 행동들이 부담스럽고 밀어내고 싶고 두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랑은 일방통행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서로 쌍방이 돼야 됩니다. 연인이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을 해요. 근데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이 생각했을 때는. 집에 갔을 때 또 잘 들어갔는지 소통해야 되고, 잠시 만나지 못하면 영상통화로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도 자꾸 영상통화를 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한다. 오빠 나에게 조금 더 전화 적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네가 걱정스러워서 그래. 얼마나 험한 세상이니.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래서 네가 걱정스러워서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 알잖아, 내 사랑하는 거.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내가 봤을 때는 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보는 건 상대방도 사랑이라고 느껴야 돼요. 사랑은 일방통행이면 안 되고 쌍방으로 같이 함께 느끼는 감정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20살 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자식과 멀어질까봐 또는 혼자가 될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이 변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존재만으로 좋다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아이한테 바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못 이룬 것을 이 아이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욕심들이 올라옵니다. 그 욕심이 올라오면서 집착으로 바뀌어요. 아, 최환님, 저는 그냥 서운했어요. 그냥 서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까지 쌓인 거예요. 집착심이. 그 말 한마디에 서운했다면 그 이미 내가 집착심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자식이 그 말을 어렵게 했을 거예요. 엄마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그렇게 해보자, 엄마 파이팅. 근데 자식은 그냥 얘기한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심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여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자꾸. 그냥이 아니에요. 채환님, 그냥 서운했어요.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랫동안 내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커가면서 독립될 때가 되니까 자꾸 마음에서 걱정이 올라온 거예요. 두려움이. 자식한테 엄마 지금까지 나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자랐어. 그래서 참 고마워. 엄마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본인에게. 그게 뭐냐? 인정 욕구예요. 특히나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자식이 그런 표현력이 잘 없잖아요. 자식들이. 마음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표현력 없이 그냥 엄마한테 엄마 인생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그동안 내가 해왔던 20년 동안 해왔던 그 모든 과정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본인이 인정이 안 되니까 남에게 또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이런 서운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자식의 말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예요. 또 한 분이 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채환님, 퇴직하고 나니까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는 질문자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니. 퇴직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회사에 공들여왔고 그동안 월급을 받았고 나는 열심히 일해왔고 젊음을 바쳐왔어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니다. 나의 역할이 끝난 거다. 그러면 자식도 똑같아요. 엄마라 해서 역할이 끝난 거예요. 엄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필요할 때 다시 엄마로 드러나면 돼요. 근데 계속 예전처럼 미성년자 때처럼 어린아이 때처럼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독립하려고 하는 아이, 이 성인이 되려고 하는 자녀는 부대껴요. 힘들어요. 그래서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역할이 끝난 것이다. 한번 말해볼까요? 쓸모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역할이 끝난 것이다. 지금 퇴직한 것은 내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회사에서 직함으로 살았지 단 한 번도 한 존재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특히나 큰 회사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제 말단 직원부터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다 모두 직함으로 살아요. 김대리, 김과장, 사원. 거기서 존중받는 게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존재로 살지 못해요. 그런 직장이 잘 없습니다. 존중받는 직장이 잘 없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과장, 부장이라는 직함을 빼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 똑같아요. 엄마라는 직함을 빼면 여러분 누구예요? 자, 아빠라는 직함을 빼면 당신은 누굽니까? 자,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일터에서 그 직함을 빼면 여러분 누구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크게 집중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역할을 좀 내려놓으면 이제 내 마음 공부하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예요.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직함을 뺀 나는 누구인가. 자, 이걸 뭐라고 해요? 공, 무화, 연기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는 학장이고 제가 저기서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한 남자고 제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승객이고 제가 걸으면 올레길을 걷는 그냥 제주도민이에요. 아셨죠? 이게 연기입니다. 산과 연결되면 산으로 말미암아 제가 등산객이 되고 요리로 말미암아 셰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귀점 명상 대학으로 말미암아 저는 학장이 되고 명상을 할 때는 명상으로 말미암아 명상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 없을 무에 나자.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걸 무아라고 해요. 자, 그럼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생성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연기되어 생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기되어. 연기는 인연생기의 준말이에요. 이 모든 걸 그냥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그래서 공, 무와 연기는 다 연결된 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채화님, 제가 그동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제 문제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분일수록 사실은 가장 많이 공부한 분이에요. 내 문제라는 걸 보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 나도 무하고, 배우자도 무하고, 고양이도 무하고, 멍멍이도 무하예요. 실체가 없어요. 다 연기돼요, 연기. 다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어요, 채환님.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깨닫기까지 본인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버텨온 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내가 문제였어?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가장 깨달음이 커져요. 여러분의 눈을 뜹니다. 나로 되돌릴 때. 이때 가장 깨우침이 커져요. 그런데 바깥으로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시절 인연 탓을 하면 내 공부는 늘지 않아요. 그렇죠. 회광반조. 그럼요. 회광반조하라는 거예요. 회광반조. 바깥으로 향한 빛을 내 안으로 되돌릴 때 성장을 해요. 내가 지금 짜증이 올라오네. 저 사람 때문에. 이건 내 문제인가 저 사람 문제인가. 보통 저 사람 문제죠. 남편이 투덜투덜대요. 근데 내가 짜증이 올라왔어. 아니 왜 아침부터 투덜투덜대? 아까운 밥 먹고 왜 짜증을 내요? 그 사람 문제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처럼 보는데 이걸 회광반조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말미암아 저 사람이란 존재가 무아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 저 사람은 자꾸 변해. 신혼 때보다 너무 많이 변했어. 확 바뀌었어. 공이야. 그리고 지금 밥 먹는 거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짜증을 내네? 밥맛이 없었나? 간이 안 맞았나? 아니면 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회사에서 집에 오자마자 짜증난 얼굴로 심드렁하네? 왜 그런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왜 당신 바깥에서 또는 왜 당신 기분 나쁜데 집에 와서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그 사람 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무하고 공인데 행동하니까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네. 그래, 나를 되돌아보자. 회광반조. 회광반조하라고 하셨지? 회광반조. 요렇게 딱 하는 순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게 뭐다? 수행자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짜증내던 것도 점점 줄이고 그 스스로도 느껴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막 부딪힐 때는 이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회광반조하고 공, 무와 연기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걸 깨닫는 게 마음공부고 법문입니다.